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발상 주식 투자 세 번째 영상으로 켄 피셔가 말해주고 있는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으로 한번 유익한 시간 가지길 희망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켄 피셔가 말하고 있는 역발상 투자가의 조건은 첫 번째,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한 선택이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실력에 의한 적중인지를 구분하라.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V자 반등에서 코로나 시대 이제 막 주식 투자를 경험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장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우연이 아닌 자신의 실력이라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선 제가 대중매체 이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캠피셔는 우리의 마켓은 먼 훗날에도 관심이 없고 당장 닥칠 일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의미한 자료들은 악재이건 호재이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 12개월에서 18개월 또는 길게는 3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뤄질 일들만이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것은 시장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켄 피셔가 중시하고 있는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하반기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서 장단기 금리 차에 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장단기 금리차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역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단기금리는 쉽게 기준금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FOMC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 그 기준금리가 바로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금리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대출금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또는 다른 담보대출 이런 것처럼 장기금리가 있고 단기금리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은행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은행의 조달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예금 3%로 은행에 맡긴다 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이 은행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은행은 이 100만 원을 장기금리 즉 5%의 장기금리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대출로 빌려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100만 원에 대한 3%의 이자를 부과해서 고객에게 돌려주겠죠. 때문에 단기금리는 은행의 조달 원가로 보시면 되고 장기금리는 은행의 매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총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그 10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 가지 상황으로 은행의 수익률 곡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리가 이제 예금금리보다 높다. 쉽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들은 대출을 더욱더 많이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줄수록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통화량은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통화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 증가한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비슷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은행들은 안전한 곳으로만 대출을 해줍니다. 작년 하반기 강원도의 레고랜드 관련해서 채권이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은행권들은 이제 안전한 곳에서만, 안전한 기업으로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 번째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가 역전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럴 때에는 당연히 은행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단기금리는 은행의 조달 원가라고 했으니, 조달 원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대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적어지고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대출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캠피셔가 세 가지의 상황으로서 은행의 수익률 곡선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차이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 신호가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거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출처는 여기 아래 제가 밝혀두었고, 이렇게 네 번의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것이 과거의 우리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스킵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캠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을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은행의 핵심 사업은 단기 예금을 받아서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미를 규정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두 가지를 캡처해 왔는데, 지난해 최대 실적 올린 은행들 올해도 호실적 이어간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중 은행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도 300%, 400%씩 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JTBC에서 나온 뉴스는 예금 금리는 낮췄고 대출 금리는 높여서 예대 마진 키운 은행들에 관한 비판 기사입니다. 예대 마진 키운 은행들이라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와 LG에너지솔루션은 또 미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공장을 함께 짓는다는 투자 소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시면 은행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늘었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 말은 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돈을 잘 빌려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은행들이 돈을 잘 빌려주니까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작년 한 해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기업들은 원활한 투자들을 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기 침체다 라고 하지만 상황들을 보시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다음 문장들 좀 더 읽어보면서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수요가 감소해서 통화 공급도 감소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캠피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눈물 나죠. 저 역시 마이너스 통장도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제 하루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드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자, 이어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익률 곡선을 떠올려 보라. 은행들의 수익이 높아지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제는 성장한다. 작년 한 해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미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제 견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행의 핵심 사업은 단기 예금을 받아서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매체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시장에 마켓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은 미국과 또는 다른 유럽으로 배터리 공장 또는 제조 공장을 더욱더 투자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은행으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차,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이죠. 은행으로부터 쉽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발상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캠피셔는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 펼쳐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캠피셔가 말하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앞으로의 경제 상황, 대중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실제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성장들이 또 발생할지 거기에 따른 여러분만의 견해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